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은 잘못된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북의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로 장애인 자립센터가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이면서 장애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타운을 추진하자 정읍 씨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 입기 체험이 큰 인기를 끌자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고 한복 입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전북을 찾아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참패의 원인으로 잘못된 전략 공천 대신 전북의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단 2석만 얻은 결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전북의 성원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호남 참패 원인을 자신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서 제1당의 자질을 차지했으면은 일단은 그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원칙이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난 보질 않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신을 비례대표 2번으로 셀프 공천하고 익산갑에서 떨어진 후보를 익산을에 전략 공천하는 등 전북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인물난을 주장하며 책임론을 피해갔습니다. 인재풀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크나큰 약점이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비대위의 대표 역할을 했지만 이 전라북도 공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라고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 대표 기자회견 직후 같은 당의 이춘석 의원은 김 대표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의 오만함, 공천 과정의 오만함, 또 선거에 주요한 패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그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북의 민심이 이반했다며 총선 후보들의 약속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익산 공설운동장 한켠에 자립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들이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때문에 당장 나가야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전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익산 공설운동장 한켠에 들어선 장애인 자립센터입니다. 20여 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장갑 등을 생산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좋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여기에 있는 작업자들과 같이 또 어울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애인들은 익산시가 무료로 근무를 제공해 그동안 큰 걱정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가 공설운동장 개보수를 위해 다음 달까지 장애인 자립센터를 비워달라고 요구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동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공간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찾더라도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얻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모든 것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익산시는 법적 지원 단체가 아니어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빈 공간이 어디 있는다든가 어디 널찍은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익산시의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로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 도시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원료비가 크게 떨어져 지난해보다 23.9%가량 내리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가 올해 1월 9.7%, 3월에 10.3% 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 추가로 6.1% 인하돼 지난해와 비교하면 23.9%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요금 인하로 가구당 한 해 9만 6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진안군과 장수군에도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뒤 임실군이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가 일방적 추진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8월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6년 만에 해제되자 곧바로 수상 레포츠타운을 추진해 전라북도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당시 작성한 협약서를 내세우며 발끈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옥정호를 개발할 경우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이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식수원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정읍 출신 장학수 의원은 본예산 심사 때 임실에 수상 레포츠타운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막았고 협약서를 근거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옥정호 주변 개발이 어려워진 임실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협의 시기가 되면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설계서가 나오면은 정읍시하고 협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 오염시키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는 협의 사항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협약서를 내준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됐다는 것만 알았죠. 식수원인 옥정호의 개발 여부를 놓고 정읍과 임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전라북도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지역의 또 다른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환경단체가 석탄재를 이용한 군산 새만금 산단체 309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석탄재 반입 저지 대책위는 새만금 산단체 309 매립을 위해 석탄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탄재 먼지와 매립 뒤에 발생하는 침출수로 환경 오염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서천 화력과 보령 화력에서 나오는 석탄재 600만 세제곱미터를 이용해 새만금 산단체 309를 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 입기 체험이 새로운 관광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 등으로 한복 입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풍스런 한옥들 사이로 화려한 빛깔의 한복을 입은 발길이 이어집니다. 평소 입지 않는 한복 입기는 한옥마을에서 누리는 색다른 체험입니다. 맨날 교복만 입었었는데 이렇게 수학여행 와가지고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으니까 되게 기분도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한복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국적인 볼거리이자 즐길거리입니다. 직접 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기거나 한복을 입은 관광객과 사진을 찍는 외국인이 눈에 띕니다. 한복 입기 열풍에 한옥마을에만 한복을 빌려주는 곳이 20여 곳에 이릅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는데 하루에 이제 나가는 이제 옷벌로 수로 세면 한 500벌 정도, 한 600벌 정도 그 사이요.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를 만들고 한복 입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전주에서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사진대회를 진행합니다. 한복을 입으면 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도 추진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을 한복 입는 날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도 경기전에 입장하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경기전에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각종 행사 때 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어서 시민들의 한복 입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영화 팬들의 발길이 이어져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매진된 영화는 106회차로 역대 영화제 가운데 가장 많은 매진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상영장을 영화의 거리로 집중시켜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다며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 더 많은 관람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 눈병이 기온이 오르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병원을 찾는 유행성 눈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환자의 경우 지난 3월 환자 1000명에 2.3명에서 지난달 3.1명으로 한 달 만에 34.7%나 늘었습니다. 유행성 각 결막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 또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눈이 여기서부터 좀 근질근질하면서 이 밑으로가 간질간질 그러는 증상이 있고 눈이 뻑뻑하면서 눈 알이 이렇게 하면은 막 두글두글 모래 들은 것 같아요.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유행성 눈병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유행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전염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학생 및 미취학 아동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요합니다. 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결막염의 경우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전염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하시고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행성 눈병의 전염 기간은 보통 2주이기 때문에 이 기간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제 끝난 전북 도민체전에서 종합순위 1위와 2위가 바뀐 채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체육회가 사과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체전 점수를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등부 배구 점수가 전체적으로 누락돼 종합순위가 잘못 발표됐다며 종합 우승은 전주시, 2위는 군산시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의 축구 경기 도중 주심이 전주시 선수를 퇴장시키자 전주시 축구연합회 임원들이 심판을 폭행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무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현안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달 안에 탄소법의 국회 통과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확대와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또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가종합계획 반영, 그리고 소리창조 클러스터와 메가 탄소밸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4선에 오른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과 조배숙 당선인이 국회 부의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을 주는 대신 국민의당 몫으로 부의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4선의 정동영 당선인과 조배숙 당선인 등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도전이 무산된 3선의 유성엽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추가로 조사합니다. 지난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3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어 피해 구제 접수 안내를 시작하고 옥시 제품의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문제가 드러난 원광대와 전북대에 기관 경고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원광대 로스쿨에 기관 경고와 주의 조치,
부정행위 기재 사례는 없지만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전북대 로스쿨에는 시정 조치와 법전 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독일 혁신 교육의 실천 사례를 통해 참학력을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독일 혁신 교육에서 만나는 새로운 학력이라는 주제로 독일 혁신학교 컨설턴트인 알버트 마이어 씨의 주제 강연을 듣고 국내 혁신 교육과 미래형 학력, 참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토론했으며 새로운 학력관에 대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28.9도, 전주 26.2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후 늦게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밤부터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이후 당선인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당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열린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의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한류 부문 우수상을, SBS의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회 문화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방송 제작진 한 명 한 명이 스토리텔러로서 세계 무대에 창조 경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